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3종 벤조일 페옥사이드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벤조일 페옥사이드를 어디 사용하시냐면 이제 여드름을 케어하시는데 사용을 하시죠. 여드름이 난 부위에 이제 도포를 좀 해가지고 여드름이 난 부위를 진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빨리 있게 해서 여드름을 빨리 짜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사용을 하는 게 이 벤조일 페옥사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권해드렸었던 제품이 얘예요. 아크네 ORG 이제 벤조일 트리트먼트 벤조일 페옥사이드 2.5%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제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권해드렸었던 제품이 레피드 클리어 뉴트로지나 제품. 이 제품도 벤조일 페옥사이드 2.5%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얘랑 가장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녀석이라서 얘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벤조일 페옥사이드 10%짜리 클린앤클리어에서 나온 퍼사젤이라는 게 있어요. 퍼사젤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벤조일 페옥사이드 어떻게 여드름을 살균을 죄송합니다 해주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과산화 벤조일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과산화 벤조일인데 얘네가 과산화 그러니까 산소를 여드름균한테 딱 주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왜냐면 여드름균은 산소랑 만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균을 살균해 줄 수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사실 뭐 2.5%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리고 10%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농도는 사실 한 2.5%랑 10%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구 결과 자극은 10%가 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나 능력은 2.5%와 10%에서 거의 동일했다. 대동소이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함량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벤조일 페옥사이드는 2.5%만 넘으면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벤조일을 3개를 갖다 놓고 리뷰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벤조일 페옥사이드라는 성분을 2.5%, 2.5%, 10%를 배합하고 있는 거는 똑같지만 다른 이제 베이스가 되는 뭐 보습제 그리고 이런 점도를 조절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피부에 맞는 타입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안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벤조일 페옥사이드 사용법 또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볼 거는 일단 얘예요. 아크네왈지 벤조일 페옥사이드 제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아크네알지 트리트먼트 벤조일 페옥사이드 2.5%라고 되어 있고 더 아크네.org 레지멘 이렇게 되어 있죠. 약의 등급이라고 되어 있고 수딩겔 베이스의 포뮬러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흡수가 엄청 완벽하고 빨리 된대요. 그리고 향료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색소도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10%의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동일한 거의 대동소이한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얘부터 가겠습니다. 아크노알지 성분을 보자면 성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분아 보여라. 카메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당겨질 때가 있어요. 성분이 inactive ingredients라고 되어 있죠. 물, 부틸린 글라이콜, 카보머 점도 조절제, 포타슘 소르베이트, 요거는 pH 조절제도 하면서 같이 동시에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녹시에탄올, 요거는 방부제, 그리고 디아졸리, 디닐, 우레아, 요것도 방부제로 사용된 것 같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로 pH를 잡았어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벤조일 페옥사이드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활성 성분인 액티브 성분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볼게요.
얘를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매우 소량, 그러니까 벤조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그냥 푹푹 짜가지고 처음에 막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양이 많다고 많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조금씩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는 한 요 정도? 이게 콩알만큼을 짜서 사용을 해요. 보시면 제형 자체가 되게 젤 제형입니다. 젤 제형에 딱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한 느낌? 그러니까 에센스 같아요. 벤조일이 마치 얘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같은 벤조일이라 흡수를 시켜도 젤 같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얘가 향료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누가 맡아도 냄새가 양 냄새예요. 양 냄새. 처음에 발랐을 때는 저도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 벤조일이 원래 이렇게 양 냄새가 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흡수력도 되게 빠르고 되게 부드럽게 흡수가 되는 젤 타입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게 벤조일 페록사이드 아크네 월즈 제품이었어요. 2.5% 제품.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은 흡수력이 빠른 대신에 이 너무 젤 타입이다 보니까 이 단위 면적당 발리는 벤조일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보다는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벤조일 페록사이드에 의해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게 부드럽게 발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발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넓게 펼쳐 바를 수 있다 보니까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가 있죠. 처음에 사용하시면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자극이 꽤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극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녀석이에요. 이 녀석. 처음 사용하시기에는 물론 구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아마존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대행 업체를 통해서 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것. 얘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이 이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제품이에요. 같이 볼게요. 뉴트로지나 레피드 클리어 스터번 아크네 데일리 리본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벤조일 페록사이드 아크네 메디신 트리츠 앤 컨트롤스 아크네 베니시스 인투 스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부로 싹 스며든다는 얘기죠. 뉴트로지나 되어 있고 56ml입니다. 56g. 얘도 성분을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따로 제가 읽어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 카보머, 호모폴리머 타입 B, 그리고 에틸렌실글리세린,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아까도 들어가 있었죠. pH 조절제. 그리고 클로페네신으로 방부제를 잡아줬고요. 디소듐 EDTA, 금속이온 봉쇄제, 라우레스4, 계면활성제, 하이드록시 프로필, 메칠셀룰로스, 점도 조절제 이렇게 깔끔한 성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랑은 조금 다른 게 살짝은 뻑뻑하면서 약간 젤 크림 타입.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발리는 벤조일이 좀 많아요. 얘보다. 한번 보실게요. 제형을. 이 제품도 참 괜찮은데 이렇게 요 타입이에요. 얘는 펌핑 타입이 아니라 일단 나올 때부터 젤 타입이긴 한데 약간 꾸덕꾸덕해요. 보실게요. 살짝 꾸덕꾸덕한 느낌 있죠. 얘를 발라보시면 더 꾸덕꾸덕함이 심한데 약간 아까보다 더 약간 젤 타입이죠. 약간 요런 젤 타입이에요. 이게 젤인데 약간 크림 같은 젤 타입 아시려나? 수분 크림 중에 약간 뻑뻑한 수분 크림도 있잖아요. 그런 타입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을 해도 이렇게 넓게 펼쳐 바를 수 있어요. 넓게 펼쳐 바를 수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촉촉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랑 건성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촉촉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벤조일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로션 같은 크림 같은 수분 크림 같은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완전 지성형 피부를 위해서, 얘는 조금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는 얘가 좋아요. 왜냐면 얘는 472ml거든요 지금. 물론 작은 용량의 제품도 있는데 얘를 사실 얘가 가성비로 따라오진 못해요. 얘도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구를 하면. 그래도 이제 너무 벤조일을 많이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두고두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저처럼 막 전 한 펌프씩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시지 않는 분들은 굳이 얘까지 구매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2.5%짜리의 벤조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클린앤클리어 퍼사젤입니다. 얘는 10%예요. 맥시멈 스트렝스, 최강의 파워. 딱 봐도 두렵습니다. 뭔가 그죠? 전성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전성분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볼까요? 한번. 10%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이 여기 안 나와 있나 봐요. 제가 박스를 버렸는데 박스에 있었나 봐요. 근데 얘는 가성비는 떨어져요. 아무래도 10% 제품이다 보니까 가성비는 다른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웬만해서는 2.5% 벤조일로 해결이 안 되는 여드름들이 가끔 나요. 화농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얘를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요. 앞서서 사용했던 녀석들보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벤조일 폭사이드 10%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크림 타입이에요. 한번 볼까요? 일단 짤 때부터 약간 크림 타입으로 나오죠. 약간 크림 타입. 그죠? 자, 펴보겠습니다. 네, 크림이에요, 크림. 벤조일 크림이에요, 벤조일 크림. 그죠? 네, 벤조일 크림입니다. 이 질감도 그렇고 벤조일을 얘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에요. 질감이 잘 보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다 보니까 웬만한 여드름에 바르시면 그냥 걔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당해낼 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10%보다는 2.5%를 항상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벤조일 페옥사이드가 가끔 들어가 있는 세안제를 팔거든요. 근데 세안제는 사실 우리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약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벤조일 페옥사이드가 유효 활성화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피부만 자극하고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피부에 바를 수 있는 벤조일들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얘네들을 직구를 했습니다. 얘는 구매 대행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산지 좀 됐어요. 좀 되고 얘네들은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가지고 직구를 해서 안전하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냥 화장품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할 수 있다면 구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웬만한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결절 여드름에 사용하면 그냥 효과가 좋죠. 직방이죠 거의. 근데 물론 그만큼의 부작용이나 이런 자극들은 동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제품들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약국 가셔가지고 약사님들한테 벤조일 페옥사이드 주세요 하시면 많이들 이제 주시기 때문에 토클리어나 뭐 파티마겔이라 이런 거나 많이 사용을 해보시죠. 근데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서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셨던 분들 요번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금 소량을 짜서 넓게 펼쳐 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는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되고요. 입 주변 그리고 좀 목이나 이런 부분, 피부가 약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그냥 평상시에 항상 사용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요즘 사용을 하는데 병행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진짜 최근에 제가 3주 전이었나 피부가 한번 뒤집혔었죠. 그럴 때 화농성 여드름의 거의 119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애정템이에요. 저는 벤조일 페옥사이드를 지금까지 사용을 한지 20살 때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25이니까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26이니까 6년째 사용을 하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과산화 벤조일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약물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화장품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성으로 포스팅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약물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벤조일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님들이랑 상담을 하시고 이제 안전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벤조일 페록사이드 3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